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조상에게 알리는 고유제가 16일 구지면 도동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제27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를 18일 개회하고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대구의 명소 두류공원에서 유채꽃 단지에 이어 코스모스 단지를 개장했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공연 중 하나인 소극장 오페라 루크레치아가 24일과 25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하우스에서 진행됩니다. 2019 팔공산 산중장터 성시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팔공산 동화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지역 주간지 푸른신문에 9월 19일자 주요기사를 소개해드립니다. 다람쥐에서 바라본 도동서원은 유유히 흐르는 낙동강을 앞에 두고 한 폭의 동양화를 그려놓은 듯 아름답습니다. 지난 7월 6일 아제르바이잔에서 개최된 제43차 세계유산위원회에서 달성군 도동서원 등 한국의 서원 9곳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이날 16일에는 도동서원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된 것을 조상에게 알리는 고유제가 구지면 도동서원에서 개최됐습니다. 고유제는 국가나 마을 또는 문중의 특별한 일에 대한 사유를 관련 신령에게 고하는 제사입니다. 이번 고유제는 도동서원 내 한운당 김경필 선생의 위패와 한강 정구 선생의 위패를 모신 제양공간인 사당에서 열렸습니다. 400년이 넘는 오랜 역사와 훌륭한 전통을 남긴 선조들에게 세계유산 등재라는 뜻깊은 일을 고하는 전통의식으로 봉행됐습니다. 또 도동서원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라 이번 고유제는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 지역 유림과 긴밀하게 공조해온 김문호 달성군수가 흔관을 맡아 의미를 더했습니다. 김문호 달성군수는 세계적인 명성과 위상에 걸맞도록 도동서원을 체계적으로 보존 관리하고 서원과의 협력을 통해 고유한 문화적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도동서원 앞 은행나무 옆에서 김문호 달성군수를 비롯해 최상국 달성군 의회 의장과 박철성 도동서원 운영위원장, 내빈, 지역 유림, 주민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동서원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기까지의 경과 보고와 환영사, 축하 공연 등이 진행됐습니다. 더불어 오는 21일 오후 7시에 달성군에서는 도동서원 세계유산 등재를 축하하는 음악회를 도동서원에서 개최합니다. 한편 지난 10일 현풍읍 자모리에서 구지면 도동리를 연결하는 도동서원 터널이 2016년 말부터 3년여간의 공사기간을 거쳐 임시 개통돼 그동안 군도 1호선 중 다람쥐 구간을 이용하던 지역 주민과 관광객들의 불편함을 해소했습니다. 달성군 의회는 제274회 달성군 의회 임시회를 18일 개회하고 27일까지 10일간의 일정으로 의정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신동윤 의원 등 4명의 의원으로부터 달성군 의회의 집회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임시회 집회 공고를 내고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이날 임시회 개회식엔 군의원은 물론이고 김문호 군수와 관계 공무원 등 모두가 대구시 신청사는 달성 화원이 새겨진 티를 입고 참석해 대구시 신청사 유치 염원을 내보였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이날 개회식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다음 날인 19일과 20일에는 2019년도 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 보고를 각 실과별로 청취하는 2, 3차 본회의가 열리며 이어 21일과 22일은 휴회를 가집니다. 그리고 23일에서 25일까지 3일간은 지역별 주요 사업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끝으로 26일과 27일에는 4, 5차 본회의를 열어 의회와 집행부에서 발의한 안건에 대한 심의를 거쳐 의결하며 이번 임시회는 폐회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번 회기 주요 안건으론
서도원 구내외 부의장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달성군 인권보장 및 정진에 관한 조례안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안 등 의회에서 발의한 15건과 집행부에서 발의한 5건 등 안건 20건 등이 상정됐습니다. 이날 최상국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달성군은 대구 최초 세계문화유산을 보유하게 됐으며 앞으로 열릴 달성 100대 피아노와 2019 달성 대구 현대미술제 등 다양한 문화제도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하고 이번 임시에도 국민들과 함께하는 뜻깊은 회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대구 시민이 즐겨 찾는 대구의 명소 두류공원에서 유채꽃 단지에 이어 코스모스 단지를 개장했습니다. 도시공원 관리사무소는 두류공원 내 수경지인 축구장 2개 크기인 13,000제곱미터 부지에 코스모스 꽃단지를 9월 말까지 개방합니다. 올봄에 도시공원 관리사무소에서 처음으로 두류공원 내 무경작지로 방치된 수경지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로부터 동화 속 풍경 같다는 호평을 받는 등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대구 꽃단지 명소인 하중도와 더불어 두류공원도 도심 내 꽃단지 명소로 떠오르고 있으며 내년 봄에도 두류공원에 유채꽃 단지를 조성해 시민들이 봄을 만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할 예정입니다. 도시공원관리사무소는 폭염에 이어 태풍으로 인해 단지 조성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전하며 대구 시민들이 많이 오셔서 도심 속 가을 정취를 느끼며 좋은 추억을 많이 쌓고 가길 바랐습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추진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8일 대구시 교육청 행복관에서 시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현재 달서구와 달성군, 북구, 중구 등 대구시 8개 구군 중 4곳에서 대구시 신청사 유치 희망을 보이고 있는데요. 유치 희망을 보이고 있는 구군의 경쟁이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이번 설명회는 건립 예정지 선정에 필요한 핵심 기준을 결정짓는 분수령이 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론화위원회에서는 시민 의견 기초조사와 시민 원탁회의 등 시민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했는데요. 이번 시민 설명회에서는 고심 끝에 마련한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과 후보지 신청 기준, 예정지 평가 기준, 시민 참여단 구성 방안을 설명회에 공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며 시민들의 의견을 한 번 더 수렴할 계획입니다. 또 특정 구군이 과도한 비율로 참가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행사장 내 500석 규모의 자리는 8개 구군에 각 50석을 먼저 배정해 참가 신청을 받고 잔여석은 설명회 당일 선착순 배정할 계획입니다. 또 공론화위원회는 공론 과정을 관리하는 한편 평가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공론화위원회는 시민 설명회를 거쳐 신청사 건립 기본 구상과 예정지 평가 기준 등을 확정한 후 10월과 11월에 걸쳐 구군으로부터 후보지 신청을 받고 12월에는 철저한 무작위 원칙을 지켜 시민 참여단을 구성해 수기 과정을 거쳐 평가 결과 최고 득점 지역이 신청사 건립 예정지로 확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는 대구 국제 오페라 축제 공연 중 하나인 소극장 오페라로 루크레치아를 24일, 25일 양일간 대구 오페라 하우스 별관 카메라타에서 진행된다고 알렸습니다. 대구 오페라 하우스와 루체테 음악극 연구소의 합작으로 만들어진 이 작품은 인간의 사랑과 욕망 그리고 쾌락에 대한 풍자와 해악이 가득한 현대 코믹 오페라입니다. 미국의 현대 작곡가 윌리엄 불콤의 코믹 오페라로서 마키아벨리의 희곡을 원작으로 하였으며 영리하고 매력적인 여인 루크레치아가 자신을 둘러싼 탐욕과 쾌락을 갈구하는 남자들을 상대로 통쾌한 한방을 날리는 과정을 재미있게 담아낸 작품입니다. 2016년 부산에 이어서 초연을 이끈 루체테 음악극 연구소와 합작하여 라틴 리듬이 다양하게 녹아있는 화려한 음악과 극적인 전개를 통해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할
세상보다 더 큰 장터 승시 2019 팔공산 산중장터 승시축제가 10월 3일부터 6일까지 팔공산 동화사 일원에서 열립니다. 이번 축제는 100여 개의 기와 지분 모형의 전통 부스를 설치해 장터와 체험마당을 열고 장터에는 마당극, 남사당 놀이, 씨름 등이 매일 벌어지고 공연장에서는 대한민국 벚꽃 대전과 음악회 및 여러 공연들이 펼쳐집니다. 축제마당은 5개로 구분되어졌는데 옛 승시장터의 원형을 재현한 승시재현마당, 50여 개 전통 부스의 나눔장터, 국화 및 불교용품을 전시한 전시마당, 사찰 내외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형태의 불교 문화를 보고 느끼고 참여할 수 있는 불교 문화 체험마당, 세상에서 가장 평화로운 음식이 있는 사찰 음식 체험관이 그것입니다. 하늘과 물과 마음이 맑아지는 삼청의 계절에 유서 깊은 팔공산록에 펼쳐지는 승시축제가 우리 지역 가을 축제로 거듭나길 기원합니다. 지역민과 함께하는 지역주간지 푸른신문의 9월 19일자 금주의 주요 기사입니다. 이번 주 푸른신문에는 어떤 기사들이 있는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달수구 의회가 아름다운 가게에서 자원봉사를 실시한 이야기입니다. 5일 아름다운 가게 월성점을 방문한 달수구 의회는 최상극 의장을 비롯해 의원 24명이 나눔을 위한 물품을 십시일반 모아 아름다운 가게 측에 기증하고 기증 물품들을 판매하는 일을 도왔습니다. 한편 아름다운 가게는 우리 사회의 생태적, 친환경적 변화에 기여하고 국내외 소외계층과 공익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입니다. 다음 기사는 국화가 데려온 달성군의 가을 낭만 소식입니다. 달성군은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주요 관광지에서 국화 전시를 엽니다. 국화 만본으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 남녀노소 깊어가는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됩니다. 옥연지 송해공원에는 국화 조형물을 설치하고 사문진 주막초는 재활용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간을 만들어 이색적 국화 전시를 선보이며 마비정 벽화마을에는 담장에 국화 1000본을 조화롭게 배치해 정겨운 풍경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사는 다사중학교의 자녀와 함께한 다솔 사람사랑, 생명사랑 캠페인 이야기입니다. 다사중학교는 2017년부터 3년 연속 교사, 학부모, 학생이 함께 자녀와 함께하는 사람사랑, 생명사랑 캠페인 행사를 한 주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솔 생명사랑 나무는 생명사랑 서약서를 작성한 후 현수막에 부착하며 완성이 됩니다. 이 행사는 다사중학교 학부모회, 다독다독 학부모 독서 동아리 등이 함께하는 푸른 가족 캠페인 가족 동아리의 참여로 이루어지며 교육 공동체가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배려와 소통의 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지역민들의 동정 소식입니다. 달서구 새마을회는 3일 성주군 새마을회에서 도동교류 화합과 경제 살리기를 위한 자매결연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협약식에서 문경주 성주군 새마을회장은 노력, 대화, 인내를 통해 달서구와 성주군의 인연을 지속적으로 이어가자는 환영사를, 그리고 장병철 달서구 새마을회장은 화합과 우정으로 동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상호간에 노력하자고 답사를 했습니다. 대구 상원고등학교 46회 산악회 구맥회 회원 11명은 4일 학교를 방문해 거리 1km당 1만원씩 모은 도전정신 469만원을 학교 발전 기금으로 전달했습니다. 구맥회는 올해 1월 인천 서해 관문에서 출발, 서울,
충주를 지나 문경 세제를 넘어 낙동강을 따라 상주, 구미, 대구까지 469km를 걸어서 모교에 도착했습니다. 김규호 교장은 자랑스러운 행보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며 재학생들도 모교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면학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장기동 안전마을협의회 주관으로 6일 성서초등학교에서 교통안전우산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전달식은 장기동 구장터 마을을 주로 통학하는 학생 400명에게 배부해 안전한 통학로 조성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마련했습니다. 어린이 안전우산은 투명하게 제작돼 비가 오는 날씨에도 아이들 시야가 가려지지 않고 야간에는 눈에 띄는 노란색과 야광 테두리가 있어 운전자들이 보다 쉽게 아이들을 식별할 수 있습니다. 합인면 새마을협의회 분여회 회원들은 9일 지역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는 5가구를 발굴해 사랑의 집 고쳐주기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봉사활동은 도배와 장판 교체 등 집안을 깨끗이 정돈하고 독거 어르신들과 온정을 나눴습니다. 조재희 협의회장과 박경화 분여회장은 우리 주변의 소외된 이웃들을 꾸준히 찾아내 나눔 문화 확산에 최선을 다해 주민 모두가 잘 사는 합의면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9월 19일자 푸른신문의 주요 기사들을 돌아봤습니다. 푸른신문과 푸른방송은 지역경제 살리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검주의 푸른신문이었습니다. 대구 달서구는 9월 18일 자랑스러운 구민상 시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제31회 자랑스러운 달서 구민상 수상자로 지역경제 부분의 조재곤 씨, 사회봉사 부분의 김종환 씨를 선정했습니다. 지역경제 부분 조재곤 씨는 1993년 영풍물산을 설립하여 2014년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영풍으로 법인 전환하여 주로 쌀을 사용한 제품 개발을 목표로 정부 R&D 사업에 참여, 가공식품 연구개발 극대화로 2018년 기준 연간 150억 원의 매출을 달성, 지역경제 활성화와 수출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으며 지역대학과 산학협력을 통한 기술개발 사업 진행으로 청년 고용 촉진 등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사회봉사 부문 김종환 씨는 2008년부터 현재까지 거동이 불편한 독거 어르신댁 신당종합사회복지관, 성소노인종합복지관 등을 직접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 등을 실천하였으며 특히 경제적으로 힘든 생활 여건 속에서도 봉사활동을 실천하여 더불어 행복한 사회 만들기에 기여하여 타의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자랑스러운 달서 구민상은 전국 세 번째의 거대 자치구인 달서구에서 지역사회를 위해 헌신 노력한 구민을 발굴해 60만 구민의 귀감으로 삼고자 시상하는 가장 권위 있고 명예로운 상으로 지난해까지 87명에게 시상한 바 있으며 금년도 교육부문은 미선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시상식은 10월 11일 구민의 날 기념 가을밤의 음악회 행사 시 열릴 예정입니다. 대구 달성구는 9월 19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옥연지 송해공원, 사문진 주막촌, 마비정 벽화마을 등 주요 관광지에서 국화 전시를 엽니다. 달성구는 주요 관광지에 식재한 국화 만본으로 가을 향기가 물씬 풍기는 특별한 공간을 조성, 남녀노소 깊어가는 계절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옥연지 송해공원에는 국화를 이용한 국화우산, 국화꽃거리 등 조형물을 설치하고 사문진 주막촌은 책장과 옹기 등을
재활용품을 활용한 업사이클링 공간을 만들어 이색적인 국화 전시를 선보입니다. 국화 외에도 메리골드 등 다양한 가을 꽃도 함께 전시해 아름다운 경관을 제공하여 2019 달성 100대 피아노 콘서트와 사문진 가요제 등으로 주요 관광지를 찾아올 관광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마비정 벽화마을에는 주차장 및 벽화가 그려진 담장에 국화 1000본을 조화롭게 배치해 주민들이 함께 관리함으로써 벽화마을과 어우러진 정겨운 풍경을 제공할 것입니다. 김문우 군수는 앞으로도 관내에 지속적으로 계절별 테마 경관을 조성할 것이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는 독특한 화종과 공간구획으로 청고마비의 계절을 더욱 아름답게 가꾸겠다고 말했습니다. 대구도시철도공사는 지난 18일 임직원들로 구성된 참사랑 봉사단 80여 명이 문경시 동로면 석향리에서 농번가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고 밝혔습니다. 봉사활동에 참가한 임직원들은 문경 오미자 축제를 앞두고 수확이 한창인 석향 1리와 3리를 방문하여 오미자 수확을 도왔습니다. 공사는 이 마을과 2017년부터 자매 결연을 맺고 매년 수확철을 맞아 농번기 봉사활동을 꾸준히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한편 대구도시철도공사 참사람 봉사단은 2006년 창단 때부터 지역의 농촌마을과 자매 결연을 맺고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농번기 일손돕기, 경로잔치 지원, 노후주택 개선 등의 봉사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습니다. 홍승활 대구도시철도공사 사장은 창단 13년째를 맡고 있는 참사람 봉사단은 앞으로도 임직원들이 사회적 기여를 통해 도시농촌 간 교류를 활성화하고 지역민을 위한 사회적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이 주식회사 사모시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해 상완정맥주사 실습장치 상용화를 추진합니다. 계명대 산학협력단은 10일 11시 계명대 산업협력관 회의실에서 의료기기 전문기업인 주식회사 사모시스와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남재열 계명대 산학부총장, 박창일 기업지원센터장, 기술개발자인 의용공학과 김선칠 교수를 비롯한 주요 보직자와 주식회사 사모시스 김명삼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습니다. 계명대의 보유기술은 의용공학과 김선칠 교수가 개발한 교체가 가능한 일회용 스킨패드를 이용하여 실습의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상완정맥주사 실습장치로 2019년에 국내에 특허 출연한 기술입니다. 이 기술은 사용자들이 다수 회에 걸쳐 정맥주사 또는 혈액 채취의 실습을 하더라도 실습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기존 제품보다 오랜 기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식회사 사모시스는 이 기술을 활용하여 상완 정맥주사 실습장치 개발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완 정맥주사 실습장치 개발로 반복적인 학습이 가능하게 하여 의료 실습생의 학습 효과를 높여 안전사고를 미리 방지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에 이전한 기술은 산업통상자원부 미래첨단 사용자 편의 서비스 기반 조성 사업의 연구 성과물로 한국특허전략개발원 발명 인터뷰 및 IP 활용 지원 사업을 통해 교내외 복수의 전문가와 사업성 검증 및 기술 사업화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기술보증기금 대구기술혁신센터의 기술금융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이전 기술의 상용화 자금 확보를 지원하였으며 대구 테크노파크의 기술거래 촉진 네트워크 사업 이전 기술 사업화 지원과 연계하여 이전 기술의 신속한 사업화를 지원받을 예정입니다. 남재열 계명대학교 산학부총장은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기술개발 및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지식재산권 확보를 통해 대학이 가지고 있는 기술을 이전하여
지역 기업들과 새로운 경제 효과를 창출하고 있어 산학협력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달성경찰서 치안알림이 임준환, 김효인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무더위에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하는 시원한 여름휴가 계획하시고 저희 치안알림이와 함께 행복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달성경찰 치안알림이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달성경찰서와 달성구는 안전한 지역사회 만들기 모델로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은 범죄 예방 환경 개선이 필요한 장소를 선정해 범죄 예방 방법인 세테드 사업과 치안 인프라 구축으로 범죄 심리를 억제하고 지역 주민의 체감 안전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달성경찰서에서는 현장 진단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역 내 여성 아동 안심귀갓길 16개소를 대상으로 노면 표시와 LED 보안 등 태양광 표지병, 로고젝터 등을 설치해 야간 보행자들에게는 안정감을 주고 범죄자들에게는 범죄 심리를 위축시키는 안전한 귀갓길을 돕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달성경찰서는 범죄 예방 환경을 위해 원룸과 다세대 주택 등 범죄 취약 지역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고 방범 진단을 진행해 범죄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범죄 예방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휴가철을 맞아 휴가지를 가기 위해 주요 도로는 차들로 붐비는데요. 가족, 친지들과 즐거운 여행을 생각하며 떠난 휴가가 크고 작은 교통사고로 주위를 안타깝게 하기도 합니다. 최근 발생한 교통사고 중 잘 알려져 있는 큰 사고의 경우 대부분 관광버스나 전세버스 사고인데요. 이러한 버스 사고의 경우 많은 인원이 다치거나 사망으로 이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을 더 안타깝게 합니다. 대형 버스 사고의 원인은 운전자 피로 누적으로 인한 졸음운전과 차량 결함, 운전 미숙, 운전 부주의 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운전자뿐만 아니라 승객들도 함께 동참해야 하는데요. 먼저 버스 내에서는 승객들이 음주, 가물을 일체 금지해야 하며 안전띠는 꼭 착용하고 운전자가 운전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또 운전자가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적극 배려함은 물론입니다. 아울러 운전자는 장거리 운행 전 차량 정밀 점검은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운행 시에도 난폭 운전과 과속, 끼어들기 등을 삼가하고 교통법규 또한 준수해야 합니다. 운전자와 승객 모두가 한마음으로 안전운행을 실천하여 즐겁고 안전한 운행길 되시기 바랍니다. 달성경찰서는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맞아 관내 이용객이 많은 공중 화장실을 불법 카메라 특별 관리 대상지로 정해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보급이 확대되고 그 사용법이 간단해지면서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영리 목적으로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한 자 또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됩니다. 경찰에서는 이번 여름에도 기승을 부리고 있는 불법 카메라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여름 휴가철 안심하고 피서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인 워터파크와 목욕탕 등의 여경을 포함한 단속반을 구성해 탈의실 주변 불법 카메라 단속 및 예방 순찰에 나서고 있습니다. 휴가철 많이 이용하는 공중화장실과 숙박업소 등 이용 시에는 카메라 촬영음이 들리거나 불빛이 번쩍인다면 바로 112에 신고해 증거를 확보하는 등 여러분의 적극적인 예방과 신고가 가장 중요합니다. 달성경찰서는 성범죄 없는 안전한 여름을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한 해의 절반을 다시 시작하는 의미 있는 8월입니다. 무더운 여름 힘들 계절이지만 가족과 소중한 사람들과 휴가 계획을 세우며 즐거운 추억 만드시길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달성경찰 치안 알림이 김효인, 임준환이었습니다.